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넘버 원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강의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부자를 위한 그릇을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부의 그릇을 키워야 부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운 좋게 부를 많이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는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부를 키우는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였죠.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자의 기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부자 되려면 부부의 합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직장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재테크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옆자리에 그 과장님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옆자리의 과장님은 30년 차, 이제 은퇴가 한 3년 정도 남으신 분이셨는데요. 그 은퇴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년이 보장되는 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사실상 모은 것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된 것이죠.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니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고 노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의 지금이라도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재테크를 결국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는 왜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동료는 제가 추천해줬던 책을 카톡으로 아내에게 구입을 부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 있는 아내에게 부탁을 한 거죠. 아내는 책 목록이 투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시아버지께 연락을 합니다. 이제 그 투자 거리가 멀던 사람이 갑자기 헛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저축에 집중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흔히 결혼 후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때문이더라고요. 보통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결혼 전에서는 흥청망청 쓰다가 결혼 후에 돈을 모으더라고요. 주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혼일 때는 저축보다 유흥을 즐기고 결혼해서 저축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테크는 어느 정도 종잣돈이 필요한데 결혼 후 저축한 종잣돈이 생기고 그 후 투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껏 재테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 설득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본인을 설득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투자할 타이밍이 오기 전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죠. 본인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스스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주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죠. 두 번째, 자신의 아내를 설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도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내를 설득하기는 더욱 힘들죠.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재테크에서 부부의 합심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통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은 가치관과 목표가 있다면 어려운 길도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쉬운 길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매 순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한쪽에서 반대를 하고 한쪽만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한쪽이 포기를 하든 따로 가든 둘 중 하나겠죠.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점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데 다른 목표, 남편과 아내가 다른 목표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부부와 함께 하려면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같은 관심사로 공통 주제가 있으면 대화의 꽃이 핍니다.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도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최종 목표는 같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풀리게 됩니다. 함께 노를 젓는 것과 홀로 젓는 것은 힘뿐만이 아니라 정신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 실행하고 성취하고 또 실행하고 결국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함께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만큼?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잘 모르는 아내나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겠죠. 학창시절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이 아는,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설명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고수는 심플합니다. 그렇게 서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설득을 하고 한쪽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호 조율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투자는 부부와 함께 재테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자의 기술 2편에서는 부자 되려면 부부의 합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지만이 멀리 갈 수가 있고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너를 한쪽에서 좋으면 어떤가요? 그 자리만 뱅뱅 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서로 조력자가 될 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부자 되려면 부부의 합심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